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오늘은 봄철 불청객이라 할 수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의 정의와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월 9일이죠.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잖아요. 투표는 하셨나요? 어느덧 3월도 초순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봄이 왔다고 할 수 있답니다. 주변을 보면 벌써 꽃몽오리가 맺히는 걸 보니 곧 꽃들이 피어나고 피어난 꽃을 보며 봄을 만끽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 봄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죠. 봄이 되면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서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은 각종 증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요. 알레르기란 특정 원인 물질이 노출되면서 생체 내에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때 반응하는 신체 기관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결막염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죠. 원인 물질은 집 먼지 찐득이, 꽃가루, 동물 털, 곰팡이, 곤충, 음식물 등으로 사람마다 그 원인 물질은 서로 다르다고 하죠. 이 중에 꽃가루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꽃가루 알레르기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꽃가루 알레르기란 꽃가루가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보통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3월에서 5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꽃에 알레르기가 다 반응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 되는 주범은 소나무의 송화가루 있지요. 그 송화가루와 바람을 통하여 수분을 하는 풍매화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풍매화로는 오리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쌈나무 등이 있고요. 이 나무들은 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우리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풍매화의 화분, 그리고 꽃가루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이나 코, 입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고 하니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해야겠죠. 다음 꽃가루 알레르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 3월에는 오리나무, 깨암나무, 4, 5월에는 포플러, 자작나무, 참나무, 소나무 등의 수목에서 꽃가루가 날리고요. 6, 7월에는 큰조아제비, 호미풀, 오리새, 우산잔디 등의 목초가루가 심하죠.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쑥이나 돼지풀, 환삼등굴 등의 잡초가 꽃가루 원인으로 작용한답니다. 꽃가루는 직경이 30 마이크로미터 내외로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파악이 힘든다고 하죠. 참고로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 정도니까요.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는 꽃이 피어서 꽃가루가 흩날릴 때 시작되고요. 그 증상의 경중은 대기 중의 꽃가루 양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꽃가루는 종특이적인 알레겐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사한 종 간에 서로 교차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수목꽃가루에 알레르기를 보인 환자는 사과나 배, 버찌 등을 먹으면 입 주위가 붓고 가려운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쑥꽃가루는 샐러리에, 돼지풀 꽃가루는 멜론이나 바나나의 교차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꽃가루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꽃가루 알레르기는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결막염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천식의 간접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봄에는 천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증상은 꽃의 개화 시기에 심하다가 꽃가루가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2, 3주 이내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1년 내내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있고요. 봄과 가을에 심해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으로는 물 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요. 연속해서 재채기가 나오고 가려움증도 있고 양쪽 코가 번갈아 가면서 막혀서 목소리까지 변할 수 있답니다. 코 증상은 대부분 발작적으로 생기고 발작이 지나가면 다음 발작이 나타날 때까지 비교적으로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는 세수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증상으로는 눈통증이나 가려움증, 이물감, 발적, 눈곱 등이 있고요. 충혈과 분비물, 결막의 부종, 결막 하출혈이 보일 수도 있죠. 또 눈물이 많이 나오고요. 눈물이 눈물샘을 타고 코로나와 콧물을 보일 수도 있답니다. 기관지 천식의 경우에는 먼지나 실, 살충제, 꽃가루, 음식, 합성식품, 동물 비듬, 깃털이 주요 원인이고요. 정상인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물질이 천식 환자의 과민한 기도에는 자극 물질로 작용해서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고도 하죠. 천식의 주요 증상에는 호흡 곤란과 발작적인 기침, 색색거리는 거친 호흡 등이 있죠. 다음 꽃가루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알레르기의 정상이나 환경, 직업, 가족력 등을 파악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꽃의 개화기를 비교함으로써 꽃가루의 종류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데요. 원인 물질을 정확히 알기 위한 방법으로 알레르기 피부 시험, 단자 시험, 소피 시험, 피내 시험 등이 있는데요. 시행 후 15분에서 20분 후에 팽진과 발적의 크기로 원인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혈액 검사로는 호상구 측정이나 면역학적 검사로 어떤 특정한 원인 물질에 대한 항체 치만 측정하는 방법도 있죠. 다음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법입니다. 치료법으로는 회피요법, 대증요법, 면역요법 등이 있는데요. 회피요법은 최선의 치료법이자 예방법으로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찾아서 그 물질을 피하는 방법이죠. 어쩜 가장 좋죠. 원인 꽃가루가 확인되면 그 꽃가루가 뜨는 시기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꽃가루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나 안경, 모자를 착용해야겠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묻혀온 꽃가루가 집에 유입되지 않게 옷을 털고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꽃가루를 제거해야 하는 건 필수고요. 실내에서는 창문을 잘 닫아서 꽃가루가 유입되는 걸 막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원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을 줄여주는 대증요법을 쓰는데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데 복용 시 졸리고 나른해지는 단점도 있답니다. 최근엔 먹어도 덜 졸리는 약제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눈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약을 쓰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치료를 간과하여서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계절과 상관없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면역요법인데요. 이 면역요법은 해당하는 항원에 대한 면역 능력을 올려줘서 정상의 호전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 물질을 찾아서 그 물질을 희석시키고 체내에 서서히 정량하면서 투여함으로 그 물질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죠. 면역요법은 반드시 엄격한 전문가의 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하고요.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은 것도 착안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첫째, 꽃가루가 날리는 날은 외출을 삼가는 등 꽃가루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꼭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모자나 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반팔보다는 긴 팔을 착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렌즈 세척은 물론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나 혹은 차 안에서 창문을 잘 닫고 공기정화기는 반드시 사용해야겠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옷을 털고 들어가면 바로 세수나 양치질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평소 적절한 식사와 운동으로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오늘은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꽃가루 알레르기의 정의와 원인과 증상, 진단,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미크론에다 조금 있으면 꽃가루 알레르기까지 우리의 건강을 노리고 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쓰기와 귀가 후 손 씻기, 세수하기 등 개인위생이나 건강을 필수로 지켜서 100세까지 건강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